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청년 정치인 한 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한 지 13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한 정치인 개인의 문제인지 우리 사회의 정치 시스템의 문제인지 다양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청년 정치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 정치 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오늘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김한국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보였죠. 전 녹색당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였던 신현정 활동가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훈 기자님은 제주투데이의 칼럼 K로 유명하신 거죠? 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제주 청년 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20대 지역구 의원이 된 강경흠 의원 얘기였죠. 도내 최연소 의원이다. 이런 기록도 세우고 또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기대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13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사퇴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강경흠 의원의 문제를 보면 일단 본인이 그 도의원에 대한 굉장한 무게감, 네. 책임감이 아마 저는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의원이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그 도민의 선택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도덕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역량이 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위치에 있을 때 본인이 느끼는 도덕성과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도덕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준비도 했었어야 되고요. 이번에 강경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도전에 당선된 사례고 또 네.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20대 도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 당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으로서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그 모범을 보여야 할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도민께 심려를 끼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가장 컸냐라는 건 아마 각자 여기 출연하신 분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출직은 공직자인 경우는 도덕성과 윤리 수준이 더 강화되고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인은 그 사회 다른 구성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갖춰야 할 집단입니다. 근데 특히 도의원인 경우에는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직접 영향을 주는 도덕성과 청렴, 윤리는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의원 차원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정당에서도 도덕성과 청렴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정치권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변명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김한국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청년 입장에서 신현정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뭐 높은 도덕성이나 높은 윤리성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최소한의 윤리성이 없었던 문제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의원 개인의 일탈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이게 성매매가 불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저는 왜 강 전 의원이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영업소에 또 외국인 여성들이 감금된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비윤리성, 비도덕성을 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처럼 뭐 술자리를 함께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의 젠더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도의원이라는 권력도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민들이 그 투표로 본인에게 준 어떤 권력들을 책임으로 인식을 했다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을 그저 힘으로만 인식하고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발휘했을 때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재훈 기자님, 이런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개인 비위 행위로 사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제주도의 역사상 처음 일어난 네네. 일이다.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덕성, 윤리성 부분에 예, 예. 대해서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윤리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원이 되는데 특별하게 엄청난 그런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죠? 초중고 수준에서 배워온 그런 윤리 준법 정치인이면 충분합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게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 사태 때를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강충룡 의원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면서 인권위로부터 또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인권교육을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인권교육 그때 받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예, 그냥 TV,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영상 교육을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 정도 이제 수준에서 인권 교육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권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그다지 그것만으로 과연 앞으로 문제들을 또 해소할 수가 있을까? 그것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인권 교육 수준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는 인권 교육 수준이 아니라 청년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런 대안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 결국은 교육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건데, 김 의원님은 아까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당사자로서 어떻습니까? 청년 정치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청년 정치인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 물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다 모든 각 정당이 시스템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 있다 보면 이게 대학 학생회장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보좌관이나 비서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시연합 청년이나 도연합 청년의 출신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권을 진입하는 약간 조금 다양하지 않는 뭔가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청년 정치인의 시스템을 각 정당에서 새로운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의 문제를 청년 정치인들이 풀어내갈 수 있는, 지금 M4 세대라고 해서 삶까지 포기하는 청년인데 정치 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고생하셨던 청년들이 이렇게 대변자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덕후들이 나타나고 일회성으로 반짝한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모든 정당들이 정치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김재훈 기자님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인이 되려는 경로가 사실은 좀 단순했는데 그 경로 자체를 이제는 좀 점검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돌아가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청년 도의원, 청년 정치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님도 이 청년들이
강경험 의원의 경우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이랬을 거라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심했을 거라는 말이 좀 포함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냐라는 질문을 또 거꾸로 던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물론 그 기성 정치인이든 청년 정치인이든 객관적으로 공정한 공천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 간의 수평적인 연대를 통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가만히 보면 뭐 기성 정치인들과의 수직적인 연대, 강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보더라도 아마 그 지금 현 도지사님의 뭐 인턴 비서관을 네.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평적 연대에 네. 어찌 보면 정치 참여 이 부분보다는 줄 잘 서면 된다. 그렇죠. 줄 잘 네. 서면 공천 받을 수 있고 줄 잘 서면 돈이 된다. 이런 어찌 보면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번 그 강경험 전 의원에 대한 사태로 인해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또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저는 곱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기성 정치인인 저도 반성을 하겠지만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새로운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더 발굴되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활동가님 어떻습니까? 이런 양당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구조가 청년 정치인이 예를 들면 클 수 있는 구조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청년을 조금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위기화된 구조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앞에는 꼭 붙이는 말이 A 발언이라는 말이 많이 붙더라고요. 이 수식어가 사실은 A 발언이라는 말이 A 발언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위기화돼서 바라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청년 정치에 대한 호명이 사실은 매 선거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최초의 청년 당대표 후보라거나 아니면은 뭐 최초의 청년 도의원이라거나 청년에 대한 어떤 호명 그리고 필요성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다 같은 중년 아니고 노년이 다 같은 노년이 아니듯이 청년 세대도 사실은 굉장히 균질하지 않은 세대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가 자꾸 청년을 호명해내서 정치를 하게 끌어들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가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뭐 사회 변동도 너무 크고 그리고 레짐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탈성장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새로운 사회의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과거의 어떤 낡은 정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문제를 불러왔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어떤 청년 정치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강 전 의원의 경우에도 스스로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호명을 해내면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는 기표는 어떻게가 빠지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문제냐 아니면 이게 시대 문제냐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시대의 문제를 세대인 것처럼 적당히 퉁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년 정치라는 게 과연 어떤 정치인가, 우리가 염원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정치가 청년 정치가 맞냐,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새로운 정치의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각 정당들이 잘 검토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은 누구인가를 함께 토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청년을 호명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김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강경험 의원 사태라고 부를까요?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이 좀 느껴집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아요. 일단 도민들께서 얼마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개인적인 문제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죠. 다만 강경흠 전 의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청년 정치, 그 강경흠 의원으로부터 느낀 건 청년 정치라기보다는 기성 정치의 그림자였거든요. 어떤 그간 기성 정치에서 보여져 온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나타난 사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은 강경호 의원은 외모로, 연령으로 보면 네네. 청년 세대이지만 네네. 그가 했던 행동들은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네.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하게 청년으로서 부각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청년 정치 위축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나곤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청년이 처한 어떤 현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암담하거든요. 더욱더 그런 부분 청년 정치를 민주당이 이번 문제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갈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에 투영됐지만 그 청년들이 청년스럽지 못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스러운 정치가 무엇인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청년이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또 동시에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짧게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네. 과연 생물학적인 나이의 청년과 그리고 청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성 정치인의 정치가 어떤 게 맞는가는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물학적인 나이로 청년을 논하기보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 청년들과 호흡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청년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에 대한 어찌 보면 긍정적인 요소만 생각을 할 뿐이지 높은 도덕성은 사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청년 정치인들이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본인의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또 우리 김경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기성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진짜 초선 의원님들이 왔을 때 사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선 3선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오면 당을 떠나서 많이 좋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정치의 모습 중에 하나로 좀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어쨌든 지금 뭐 김지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청년 정치의 단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청년 정치가 있었냐 반문해 보면 없었어요. 청년 정치.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계기에서 좋은 선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됐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훌륭한 청년 정치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성세대, 아까 김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성세대의 정치인이 반성하는 시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20, 30대 정치 참여를 외치고 젊은 세대의 이렇게 득표율을 독려를 하면서도 정작 그 청년들이 처한 세대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좀 외면한 정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좀 부족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와 정치 문화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궁정적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각 정당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 말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담지 않으면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인데요. 그렇게 대표성을 갖으면 지역별, 세대별, 성별이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주 지역 3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고요. 40세 미만까지 확장할 경우 27% 거의 30%에 다다릅니다. 근데 도의원 전체 45명의 27%는 12명에 이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 안에 청년 정치인이 들어오는 긍정을 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더욱 청년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청년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 정치에 대한 그런 식상함들, 한계들을 좀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당사자성 측면에서도 청년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청년 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정당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30~40% 정도가 무당층이 지금 나오고 있죠. 무당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세다 이런 거고 그런 돌파구로 청년 정치를 계속 호명한다라는 분석들이신데 근데 지금은 그게 결국은 구색 맞추기 뿐이지 않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시스템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어떤 시스템이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좀 작동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이냐. 이건 네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꼭 청년이 아니라 기성 정치 시스템을 좀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청년 정치인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지 혹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어떤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님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의 각 정당별로 보자면 지금의 공천 시스템과 다른 네. 좀 각 정당의 유권자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천 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나왔을 때 보면 이 후보들이 공천으로 나왔을 때요. 공천 후보로 나왔을 때 이 후보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거의 공천이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참여 공간이 있어야 그 검증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제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예,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예를 생각이 들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더라도 꼭 국민의힘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잖아요, 그게. 네네. 그런 방식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거대 정당 두 정당으로만 보자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폐쇄적이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열고 좀 나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의 폐쇄성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과연 돌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검증 시스템을 보게 되면 단순합니다. 공천 심사를 할 때 서류 검사를 하고요.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경선하게 되면 단수 공천 같은 경우는 거기로 끝나버리고요. 경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아닌 그 당원, 소수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로 공천권이 거의 확정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워낙 지역구가 많고 시간적인 그리고 재산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김 기자님 말에 일면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하게 되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역구가 많다 보니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토론회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선거도 하고요. 근데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그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TV도 중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역구만 30개가 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까지 하면은 거의 38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당의 의지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각 정당에서 참고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검증 시스템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선거 때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를 볼 때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죠. 예. 네. TV 토론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부분 KBS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정 활동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위 줄서기한 청년들이 아니라 좀 열린 공간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도의원이 지역구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는지 모를 때 사람들이 어떤 거를 보고 투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땐 정당을 보고 결국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당의 역할이 시민들이 일일이 알 수 없는 어떤 이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아니면 이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의 절차들을 책임지고 정당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정당 안에서 이제 그냥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고 뭐 단수 공천이면 단수 공천 아니면은 뭐 경선을 어떤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로 해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부실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부실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개혁들을 통해서 어떤 공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별도로 유권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경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책임지고 선수를 내보냈으면 그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순히 다수주의로 가버릴 위험성도 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 적합한 선수를 애초에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람을 보면서 키우고 뽑고 또 시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다면은 저는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시스템을 개혁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주도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도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중앙당에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공천과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아까 김한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이 좀 비슷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단수냐 경선이냐 이렇게 구하는데 저는 이전에 앞서서 조금 청년 정치 생태계를 조금 다르게 좀 봤으면 좋고 그걸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정치 문화 생태계 조성이 각 정당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요. 독일의 청년 정치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만 14세부터 정당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당을 활동을 해서 훈련을 받은 후에 한 20대에 도의원이라든가 기초의회 이렇게 도전을 하던데 정치 현장을 수십 년간을 돌면서 대중의 평가를 받고 당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의 각 정당의 인력풀, 인프라 이게 인재풀이 다양하고 풍성해질 때만이 공정심사위원회들도 그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단수 공천일 땐 그분 한 사람밖에 없는데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정당 안에 청년 정치인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인재풀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인재풀 늘리려면은 김한국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말씀으로는 만 14세 지금 한국도 작년에 바뀐 법 때문에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죠. 그러면 만 16세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어려웠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참여인데요. 네네. 뭐 제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포함한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네.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투표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투표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정책도 발표하고 또 나름대로 당사자인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번 그 12대 의회에서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저도 많이 아쉬운데 네. 사실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선거 연령이라든지 정당 가입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당사자인 세대들이 얼만큼 관심 갖고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도권도 중요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 당사자들의 의식 개혁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당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가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김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인력풀을 좀 모아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아놓은 인력풀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당장 선거 때만 사실상 선거 운동을 위해 가지고 청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어떤 청년 관련 정책이나 청년위원회며 뭐 그런 것들이 가끔 반짝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다시피 한단 말이죠. 네. 사실상 당내 정치 활동에 있어서 청년들이 극단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 양당에서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정치 문제가 사실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을 단위에서도 이 청년들의 정치 체제가 정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마을마다 청년회가 있는데요. 가입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회 가입하면 아버지 세대 혹은 삼촌들과 같이 여러 그 청년회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가 시키는 일을 그냥 해야 하는 어떤 결정에 집행하고 결정하는 당위가 아니라 그냥 실행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청년들이 마을에 정치 활동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좀 나이주의 문제가 좀 많이 언급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이 연령대별로 해서 결국은 지시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나이주의라는 것이 우리 정치에도 좀 광범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으로 들리는데 신현재 활동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당 가입 연령도 낮아졌고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낮아지면서 청년들이 정말로 많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것만이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나 마을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바탕으로 일상을 바꿔나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제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라든지 이런 곳의 청년 비율을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전 도를 통틀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다양한 위원회의 청년 비율이 거의 전도에서 10명, 20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왜 정치의 공간은 더 넓어졌는데 막상 내 동네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인가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오전 11시에 한다던가 오후 2시에 한다던가 이러면은 직장에 다니거나 이런 청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어떤 마을에서 중장년 정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로 기초적인 마을이나 동네에서는 중장년 남성들이 모든 그 어떤 권력의 위치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의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 방금 시간대 같은 걸 일례로 드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퇴근한 저녁 시간대 모임을 한다. 이런 모임이 좀 활성화되면 주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문제를 바탕으로 정치하는 청년들은 저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예전처럼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청년 원탁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굳이 정당을 통해서 참여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왜 청년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은가를 청년 정치를 고민할 때 고민을 해야 하지 이것이 청년들이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그 많은 곳에는 청년들이 있는데 유독 정당 정치에만 청년들이 없는 것인가는 함께 좀 고민하고 반성을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경미 의원님 또 조금 전에 만 16세 이상 지금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신은정 활동가 말을 빌어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청년들이 지금 정당 활동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 안에서 10년 동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활동하면서 검증이 될 건데 안 들어오면은 선거 때만 들어와서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내 구조나 요인들을 만드는 준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어쨌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거든요. 네. 청년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풀어냈을 때 가장
해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해법을 나올 수 있도록 정치 현장이 약간 뒤집어지는 개혁 같은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김 들면 어떤 기자님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건의하고 정책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게서 당 차원에서 그걸 정책으로 받아서 입법과 그리고 실천적 담보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번에 그 정치 참여 지역구를 나오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서류가. 네. 비례일 때 못 느꼈던 서류의 복잡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인의 첫 출마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청년 정치인의 첫 출마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낙선했을 때 4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 과연 낙선해서 4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에 우리 청년 정책 연구소라든가 우리 뭐 도의회 가까운 도의회는 정책 우리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좀 개방해서 정치권 안에서 청년 일자리들이 좀 있어서 입법 활동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좀 키우고 도민과의 소통을 키우고 그리고 그 공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각 정당 안에 그리고 정치권 안에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만이 청년 스스로가 예비 청년 정치인이죠. 스스로 들어와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청년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신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바로 입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인 일자리를 좀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한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두 가지로 저는 접근하고 싶은 게 일단 제도권 내에서 우리 네. 도라든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아까 우리 신현정 우리 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의무 할당 제도라고 해서 각 위원회별로 여성과 청년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 돼야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그런 뭐 제도권에서 기준도 있고요. 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최근에는 많이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당 같은 경우에 저도 과거에 2010년도에 출마할 때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청년 정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라든지 제도 그리고 법률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당에서도 이제 11월 달부터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각 시도별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의견들이 중앙당으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으로 뭐 정책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특히 저희 당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그리고 정당에서 앞으로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거 때만 돼가지고 뭐 그 청년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거대 양당 두 양당은 지금 청년 정책들이 일회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금 꾸준한 청년 정치인 발굴 프로젝트들을 꾹 쭉 가동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되면 한 번 더 어떻게 가동되는지 검증하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 끝으로 하나의 주제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없어서 예를 들면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다. 이런 비판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기자님? 저는 찬성입니다. 더 많은 그 민주주의를 담아내고 실현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성세대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결국은 다시 지금 도의회처럼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아까 신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위원회만 봐도 그런데요. 주민들과 함께 주민센터 등을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장 감투를 쓰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나중에 선거에 나가려는 거죠. 도의원이든 그런 선거에 나가려는 건데 그런 문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가장 작은 조직인 마을 단위의 변화부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초의회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 자생 조직 혁신까지 함께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초의회 도입을 넘어서서 자생 조직을 좀 더 민주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한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의회 부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의원님, 제도적인 부분은 오늘 논의사항은 아니니까 기초의회가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저는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도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현실에는 아직은 그 기초의회 부활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렵지만 예. 생긴다면 정치는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신현정 활동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기초의회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뭐 아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의회가 생기더라도 선거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정당의 공천 시스템의 개혁이 없다면은 그 다양성의 정치는 불가능하고 지금의 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넘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기존의 지역구 기반 선출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그 주거 불안정으로 2년 단위로 집을 옮겨 다니고 지역구가 계속 바뀌는 청년들에게 지역구의 의미는 그 고정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또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 자치의 개념을 한번 도민들이 다시 세워보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거 불안까지도 좀 정치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데 김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초의회 부활. 네. 저도 김한국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에 하는 역할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게 그 물음표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그 많은 이견들 중에 제가 좀 더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마을 단위의 변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결권 안에 청년이 어떻게 어떤 비중으로 가고 몇 퍼센트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는 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청년 정치인들의 마을 단위에서부터 우리 마을의 문제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민주화를 좀 이루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 같은 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김한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년의 출신 예, 거죠? 저도 네네. 청년의 출신인데 청년들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이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네. 마을에 봉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인데 이 봉사 차원의 청년회와 지금 청년회는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회에 오려고 하면 몸봉사도 필요하지만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청년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법도 있고 기본 조례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고민도 이참에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풀뿌리 단위에서부터 어떻게 청년들이 민주적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예.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청년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씩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도민 여러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수준을 더 한층 제고하고 우리 도민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다듬고 주민 여러분께 항상 사랑받는 이후에 도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국 의원님. 예, 이번 강경흠 전 의원님의 일로 인해서 똑같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도권에서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각 정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진짜 멋진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님. 네, 그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을 때에 주민들이 정치 혐오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이미 그 정치 혐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 자기 자신이 정치판 안에서 나가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효능감이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청년 세대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 플랜, 공동 플랜을 한번 같이 공동 선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네, 좋은 제안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신현정 활동가님.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 제도 바깥에 있는 문제들, 뭐 특수고용의 프리랜서 문제나 아니면 가족 구성권이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들 같은 경우는 이전과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강력한 국가가 집행하는 행정도 아니고 오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응원과 논의가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토론이 오늘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들로 또 결과들로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주 청년 정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정치의 중요한 주체로 이 청년들이 부각되긴 했지만 여전히 구색 맞추기용에 쓰다 버리는 카드가 아닌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사랑하는 제주가 되기 위한 초석을 이 정치에서부터 놓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